네, 한 주간 주요 뉴스 가운데서 뜨거운 현안과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간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원방송 보도국의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바로 앞서서 보신 내용하고 네. 연결되는데요. 양양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촉각입니다. 네, 지난달에 구속 기소됐었죠. 김진아 양양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 일정이 확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민 소환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절차 등을 살펴보셨는데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김진아 양양 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발의가 됐습니다. 지난 3일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를 하고 공식적으로 발의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민 소환 투표 운동과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양양 지역 그 시민사회단체는 김 군수에 대해서 이런 그 뇌물수수나 강제추행 등의 문제를 삼아서 주민 소환제를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관련 절차, 당사자 소명 등의 절차들이 이행이 됐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지난 4일부터 이제 오는 25일까지 주민 소환 투표 관련된 투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투표일은 2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사전 투표도 있는데요. 21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어쨌든 주민 소환 투표를 청구했던 만큼 이 투표 선거 운동 기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하고 관계없이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군수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관련 규정을 보면 주민 소환 투표 같은 경우는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일단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또 유효한 투표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 직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투표를 개함하지 않고 바로 폐기 처분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 전 김대수 전 삼척시장이 원자력 발전소 유치 문제로 주민 소환 투표가 치러진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주민 소환 투표 결과 등 관련된 소식들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 지원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두 번째 뉴스픽은 강릉 해경 개청 전부터 논란입니다. 강릉의 최대 수건 사업이었죠. 해양경찰서 신설이 확정이 되면서 이게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3월 개청 앞두고 논란이 생겼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강릉 해경이 생긴 스토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그 강원 동해안 해안가를 관할하고 있는 해경은 두 군데입니다. 속초해경과 동해해경인데요. 속초해경이 최북단 고성부터 강릉 주문진 해변까지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주문진 사천부터 강원도 최남단 해변인 삼척 고포까지를 동해해경이 관할을 합니다. 또 동해해경은 여기에 울릉도와 독도 경비까지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관할 구역도 많고 그래서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강릉 지역의 주요 해변은 별도 강릉해경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계속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지난해에 강릉해경 창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릉 해경이 신설이 되면 주문진부터 강릉 옥계까지 한 78km 관할하는 해경이 될 텐데요. 이 해경이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임시청사를 쓰기로 하면서 지난해 10월쯤에 해경이 강릉에 임시청사로 사용할 건물을 하나를 선택을 했고 그 건물주와의 구두 협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건물을 일단 계약 4년을 하고 추가로 1년 더 연장을 할 수 있고 5층 건물을 모두 사용하고 지상 주차장도 사용한다 이런 내용 등의 구두 협의를 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해경의 말을 믿고 건물주는 지난 10월 이후로 기존 입주자들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또 일부 건물 시설에 대해서는 철거라든지 시설 개보수, 리모델링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해경이 바로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난해 말 해경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통보를 했다는 게 건물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이로 인해서 리모델링 비용, 그다음에 입주를 연장하지 않은 그런 비용 등 공실 등의 발생 비용 이런 것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건물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은 억울한 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해경 측 입장은 어떤 거예요? 일단 해경 측은 지난해 협의를 구두로만 일단 했고 그리고 그 주장이 해경은 일부 건물을 이제 시설과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개선 요청을 건물주에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건물주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계약을 못하는 걸로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예. 또한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건물을 찾아서 3월 임시청사 개서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건물주는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본인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권익위 진정이라든지 또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그런 법정 투쟁을 하겠다고 해서요. 조금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강릉 해양경찰서가 동해안의 해양 치안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모쪼록 논란이 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어떤 뉴스예요? 네, 세 번째 뉴스픽은 드론 택시 중단 사업비 반환입니다. 네. 전임 도정에서 추진됐던 사업인데 드론 택시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업체로부터 사업비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최근에 업체 상대로 한 1심에서 일부 사업비 반환 판결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판결 결과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의 히스토리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은 최문순 전 지사가 민선 3기 거의 마지막 임기 무렵에 공을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강원도가 추진했던 수소 산업, 특히 액화 수소 산업이 있었는데요. 이 액화 수소를 기반으로 한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이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2년이죠. 강원도가 산하기관인 강원 테크노파크를 사업 주체로 정하고 또 강원 테크노파크가 A사 등 관련된 업체 6곳을 수행 기관으로 정하고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 수행 기관에 그 당시에 한 131억 원 정도를 사업 비용으로 지급을 했던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김진태 전 도정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강원 테크노파크 특별평가위원회라는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원 테크노파크가 진행했던 이 드론 택시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되거든요. 이를 근거로 해서 강원 테크노파크가 어떤 100억 정도 가장 큰 사업비를 지원했던 그 A사에 대해서 사업비 반환을 요청을 했지만 A사는 어쨌든 뭐 당연히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업무상 배임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어요? 네, 일단 고전에 제가 말씀 아까 조금 더 못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법원의 반환 소송 판결은 예. 100억 중에 일단은 이미 사용된 30억을 빼고 70억을 돌려줘라는 거였고요. 네. 물론 강원 테크노파크는 30억까지 다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불복했고 업체 측도 이건 돌려줄 수 없다. 그래서 판결 자체를 불복해서 양쪽 다 항소를 한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건과는 소송과는 별개로 해서 형사 사건이 하나 진행 중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강원경찰청에서 이 드론 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문순 전 지사와 도종 관계자들을 수사했던 사업인데 수사가 있었는데요. 요게 최근에 강원경찰청이 최문순 전 지사와 그 당시에 강원 테크노파크 당시 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을 했고요. 다만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도청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어떻게 또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심 법정에서 다시 다뤄진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주간 뉴스픽 홍서표 보도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